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소장님, 저는요 요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허밍 연습을 합니다. 오며 가며 또 산책을 할 때도요 이렇게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허밍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동료들이 목소리가 특별해졌어요. 아름답고 맑고 그리고 깊어졌습니다.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동료들로부터 그런 반응을 받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역시나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원리대로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좋은 목소리를 갖게 되는구나.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제2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제2의 나의 인격이죠. 목소리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창조의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소리가 매력적인 사람은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주에도 목소리의 주파수를 높이고 목소리의 울림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우주님께 좀 더 진실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주님께서 그래 은식이가 이런 좋은 소망,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이고, 네 소망부터 이루어줘야 되겠다 라고 이제 램프의 지니처럼 온 우주가 이제 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소리는 우리 인간이요 이 우주에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파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맑고 밝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다만 사회생활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또는 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을 주지만, 내가 우주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리고 폭넓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잘 만들어가는 것, 맑고 밝고 따뜻한 소리를 창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소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소장님께서 허밍하라고 해서 허밍을 하는데 이 소리가 입에서 나는 소리인지 코에서 나는 소리인지 미간에서 나는 소리인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공명하기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요, 저는 왜 입이 안 벌어지나요? 뿐만 아니라 입술 노래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입술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무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입술 노래는요, 허밍과 함께 소리의 길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한 소절씩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다가 동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좋아하는 가곡이나 가요, 팝송
이런 걸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돼요, 안 돼. 저는 삼배 바지에 할아버지 방구 빠지듯이 이렇게 그냥 소리가 빠져버리고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려워하십니다. 입술 노래를.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째는 호흡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호흡을 한다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호흡은 우리의 생명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숨 못 쉬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염라대왕 미팅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호흡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깔딱 숨을 쉽니다. 이 복식호흡 아니면 폐를 전체를 이용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깔딱깔딱 홀짝홀짝 이렇게 그냥 얕은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호흡의 길이가 생각보다 매우 짧아요. 그래서 입술 노래가 안 되는, 입술 노래를 잘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호흡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목에 과도한 힘을 줘서 얘기합니다. 저는 배에서부터 올라온 소리가 목을 통해서 머리를 울려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온몸 전체를 마치 공명통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머리에 두성 발성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8시간, 10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동포 여러분 하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도 목이 쇠거나 목이 아프거나 목이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이 목을 통로로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을 탁 누르거나 목을 긴장시켜서 말하는 습관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목이 이제 굳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입술도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이제 말할 때 가만히 보시면요. 저는 이 입가 주변의 근육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우리 어머니께서 늘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한강에 빠지면은 입만 동동동동 뜰 거야. 너는 고무 튜브가 필요가 없어. 입만 동동동동 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저는 한강에 빠지면 입만 동동동동 뜨는 게 아니라 발만 동동동동 뜰 겁니다. 왜? 그 시간에 붕어들하고 잉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발만 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입가의 근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어 보이고요. 표정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가 입 안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툭 하고 대포알 쏘듯이 이렇게 탁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원시원하죠. 한마디를 해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이 짧고 그리고 목을 과도하게 누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가의 근육이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입술 노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시동 안 걸리는 오토바이 같이, 나사 빠진 경운기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호흡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호흡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처음부터 호흡을 강조하면 여러분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소장님, 우리가 무슨 성악가 될 것도 아니고 아나운서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어려워요? 좀 쉽게 알려주세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부터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발성법을 먼저 시작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좀 뒷받침돼줘야, 그래야 입술 노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입술 노래를 잘하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붙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공명하면서 아주 맑고 울림이 있는 좋은 소리를 갖게 되죠. 호흡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호흡은 간단합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는다. 자, 코로 길게 내 몸이 풍선이다 생각을 하고
코로 몸 전체로 호흡을 들이마신다 생각하고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입으로 내뱉습니다. 입으로. 다시 한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별빛 무지개님 특히 잘하셨습니다. 네. 여등님도 잘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호흡 길이가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호흡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짧게 일단 했는데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연습, 이걸 한 10번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풍선이다 생각하고 풍선을 빵빵하게 분다라고 생각하고 들이마시고 다시 쭉 내뱉으면서 입으로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10번 정도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입술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만 하십시오. 이렇게요. 그러니까 도 이렇게 하듯이 다시 한번 훨씬 길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중간에 끊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세상에나 소장님은 저렇게 길게 하시는데 나는 저거에 10분의 1도 못하겠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낙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잘랐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도 하면서 내뱉습니다. 도보다는 음정이 높았어요, 사실은. 이 정도가 도 음정인데요. 그 음정은 여러분들이 하기 쉽고 하기 편한 음정으로 도미 솔 중에서 그렇게 이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입술을 진동하는 그걸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묘하게 길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삼배바지에 할아버지 방구 빠지듯이 그렇게 그렇게 소리가 풀려버렸는데 호흡을 심호흡으로 들이마시고 그 반동을 이용해서 내뱉으면 훨씬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입술놀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가곡 이런 거, 찬불가, 찬송가, 뭐 이런 거, 건전가요, 이런 거를 이렇게 길이를 길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데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호흡이 짧고 평생을 목을 과도하게 써서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입가의 근육들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로구나. 이걸 이제 원리적으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좀 길게 하는 연습, 심호흡을 먼저 한 다음에 그 호흡의 반동을 이용해서 입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몇 번만 해보시면 소장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유레카 하고 알게 될 겁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정성을 들여서 짧게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걸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목소리의 온도였습니다. 도레미파솔, 목소리의 온도를 솔쯤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목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너무 밝거나 너무 가라앉거나
그렇지 않고 늘 솔솔솔솔솔솔 부는 솔바람처럼 우리의 목소리의 온도 높이를 솔 정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다정하게 들리고 훈훈하게 들리고 따뜻하게 들리고 친절하게 들리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잘 만들고 목소리의 온도도 좀 높이고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그러면서 목소리의 울림이 깊어지고 목소리의 주파수가 탁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뭘까요? 발음입니다. 발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 내용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상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터에서 일하는 청년이요. 얼마나 키도 크고 저보다도 키가 훨씬 컸어요. 제가 이제 세계 표준이거든요. 스탠다드인데 저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얼굴도 남자답게 눈도 부리부리하며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딱한 것이 발음이 좀 부정확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반갑습니다. 문은식 상점입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면 키도 큰 데다가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목소리도 좋은 데다가 발음까지 정확하면 퍼펙트! 저런 청년은 정말 운이 승승장구할 거야. 정말 그 앞길이 양양하게 펼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어서오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세요. 네,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굉장히 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발음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될 게 끝발음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런 식으로 끝에를 탁 마무리를 탁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딱 매짐을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 발음을 흐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오십시오. 하면서 끝 발음이 뭉개집니다. 저는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 내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끝 발음을 정확하게 내는 습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끝 발음을 뭉개면서 내는 게 저는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이제 오십시오. 네, 다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사람이 어설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발음이 부정확하면 사람이 굉장히 어설퍼 보입니다. 그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좀 못 배운 사람 같이 느껴져요. 소장님, 진짜 그렇습니다. 박사 학위가 100개가 있어도 발음이 부정확하면 저 사람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좀 못 배운 거 아니야?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발음이 세거나 특히 끝 발음이 뭉개지거나 흐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탁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발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후끈 달구었던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분이셨죠. 근데 이제 저는 그분에 대해서 평소에 잘 몰랐는데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그랬는데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초등학생 화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발음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톤도 변화 없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랬습니까? 저는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첫째는 건조했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깊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에 뼈대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리더십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리더십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의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기대를 걸고 열광할 때 저는
글쎄요, 퀘션 마크입니다. 저분의 끝이 그렇게 창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를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거의 90% 이상 안단 말이에요. 그분의 정치적인 능력 잘 모릅니다. 그분의 인격 겪어보지 않아서 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나 말하는 거 발음만 들어봐도 그분이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념과 그리고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지지율이 천장을 뚫고 저기 하늘을 뚫고 별나라까지 솟을 때에도 글쎄요, 퀘션 마크입니다. 소리에 뼈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너무 얕습니다. 리더십에 저는 의문이 드네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주변에 했다가 아주 저 그냥 간첩으로 몰릴 뻔 했다니까요. 이분도 이제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셔서 목소리를 바꾸셨다고 해요. 그 노력,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한동안 그게 막 패러디가 되고 유행이 됐었죠.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흉내를 못 내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때 그 목소리 톤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저건 아닌데, 저렇게 발성을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해로운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목소리 컬러, 목소리 색깔만큼이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뒷발음을 뭉개는 지도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분 계신데요. 제가 차마 실명은 이야기를 못하겠고요. 뒷발음을 저렇게 뭉개면 안 되는데,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문은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 발음보다 끝 발음을 이렇게 흐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우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가늘게 끝납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그런데요.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삐쩍 꼬라서 끝나게 됩니다. 뒷발음이 그렇게 뭉개지거나 흐트러지면 기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도 점점 말년으로 갈수록,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본인이 뒷발음을 뭉개고 흐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정치 역정이나 인생도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중요합니다. 발음을 정확하고, 그리고 또박또박 알아듣기 좋게, 그리고 옹골찬 소리로 그렇게 발음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발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젓가락을 물고 해라, 여기에 손을 대고 이것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라. 그것은 입을 크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성하게 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발음이 정확해지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발음을 교정하거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젓가락이나 볼펜을 물고 발음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스피치 학원이나 동영상을 보니까 젓가락을 물고 발음 연습을 하면 발음이 정확해진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텐데요.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젓가락을 물면서 하는 경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젓가락을 물고 발음 연습을 하게 되면, 책을 읽으면 그때는 이제 불편하니까 혀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빨리. 그러면서 정확한 발음을 내는데 혀가 그때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을 물고 이야기할 때의 혀 위치와 그냥 이야기할 때의 혀 위치를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혀가. 입 모양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평소에 이야기할 때, 평소에 연설을 하거나 평소에 스피치할 때 오히려 해로운 겁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한글이 왜 위대할까요? 여러분, 한글은 우주의 원리와 우리의 발성기관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음은 천지인을 합해서 만든 게 우리의 모음이죠. 그래서 점, 선, 이런 것, 천지인, 세계. 그러니까 온 우주를 모음에 담으셨어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온 우주를 이 모음이라고 하는 글자에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은 세계의 모든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우주를 품고 있는 그런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음은 어떻습니까? 자음은 혀와 입의 발음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음을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시되 그때 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밖에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스피치 알려주시는 강사님들 중에서도 발음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그 혀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읽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강사님들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읓, 피읓, 히읗,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혀와 입의 모양을 본인이 기억하면서 기역할 때 혀와 입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몇 번 해보면 기억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기역,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을, 미음, 미음, 비읍, 비읍,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지읒, 치읓, 치읓, 키읔, 키읔, 티읕, 티읕, 피읕, 피읕, 히읗, 히읗,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몇 번만 이런 식으로 해도요,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런 식으로 모음을 낼 때는 특히 입모양.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가장 쉽고 놀라운 방법은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소리 내되 혀와 입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억하면서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이걸 하시고 나서요, 하루에 아침에 4-5번, 저녁에 4-5번 정도 정확하게 자음과 모음의 소리의 위치, 그리고 혀와 입 모양을 본인이 기억해 가면서 소리를 내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해야 할 것이 이제 입운동입니다. 입운동. 발음 입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발음 입운동,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예 이오우, 또 왼쪽으로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크게 벌립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것만 몇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해도요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아나운서 지망생들 아니면 스피치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자신의 발음을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이 연습을 통해서 나 혀의 위치 그리고 소리의 모양 그리고 입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면서 자음과 모음이 소리가 나는지를 이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발음이 정확해지죠. 중요한 건 발음을 정확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운이 상승합니다. 제가 말했죠? 발음이 뭉개지면 에너지가 뭉개지고 기운이 흐트러진다. 특히 끝말을 야무지게 단정하게 보기 좋게 마무리를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면서 끝말을 흐리는 사람 끝 발음을 뭉개는 사람 인생도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쭉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특히 끝 마무리 발음을 야무지게 그리고 단정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것과 우리 인생과 운하고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에이 소장님 뭘 그래요? 그럽니다. 네,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고요. 진리의 측면에서 또 기운과 에너지의 측면에서도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나의 기운이 정화되고 정제되고 나의 기운의 뼈대가 쓰기 때문에 나의 운도 그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발음이 정확한 사람이 자신감을 주거나 아니면 당당해 보이거나 왠지 지적으로 보이거나 왠지 신뢰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는 발음이 뭉개지거나 끝말을 흐리는 사람은 왠지 약간 덜 떨어지게 느껴지고 왠지 어설프게 보이고 그리고 왠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단순한 신뢰감이나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기운을 바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되 가장 쉽고 놀라운 방법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읽는 것, 혀의 위치와 입의 모양을 기억해가면서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정확하고 아름다운 발음을 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을 그만큼 아름답고 또 놀랍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멋진 행운의 주인공 또 상승하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